안녕하세요. 지부입니다. 오늘은 견적서보다 중요하고 계약서보다 중요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녹음기입니다. 이 녹음기는 견적서보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녹음기에 대한 간단한 어, 단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녹음은 그냥 소리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는 담은 소리를 법적 증거로 쓰는 걸 녹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녹취, 이제 불법적인 녹취를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음, 이제 합법적인 녹취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녹음기를 켜고 주머니에 넣거나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키든 안 키든, 있든 없든 얘기 안 해도 되고, 상대와 저와 같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목소리가 둘 목소리가 녹음기에 저장이 되면은 이거는 합법적인 녹취입니다. 근데 불법적인 녹취는 제 말이 없고 상대방 말이 없고, 상대방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제 말 없이 일방적인 한 명의 목소리만 녹취하기 위해서 이거를 녹취를 한다. 그러면 불법적인 녹취예요. 이런 것처럼 어, 이제 법적 분쟁이 생길 것 같은 상대의 같이 녹음이 되면은 이걸 키든 안 키든 있든 없든 켜놓고 녹음을 하면은 합법적인 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다, 만화할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방법, 뭐 얘기를 하면은 쇼룸도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좋아야 되고, 인스타 이런 것도 다 잘 꾸며져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얼마 일을 더 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에 상세 견적서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다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구조로 따지면은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아요. 대형 인테리어 업체는 이제 요즘 뭐 한 생긴 지는 한 뭐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감상은 한 6, 7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에서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상세 견적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세 견적서는 저도 인테리어업을 15년, 16년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 상세 견적서는 저는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예 반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업체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이제 하이엔드를 가성비로 하려고 하는 업체, 그냥 이제 하이엔드를 하는 이제 대형 인테리어 업체랑 거의 견적 차이가 5천에서 한 7천, 8천 정도 나요.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 금액적인 거를 금액적인 거를 제가 다 낮춰주고 제가 편할 수 있게 이제 견적서를 그냥 품목화 시키는 거죠. 목수는 얼마, 설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 견적서는 안 줍니다. 이런 이제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저는 상세 견적서를 안 주고, 대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돈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세 견적서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고객이 뭐 셀프 인테리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종사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상세로 적어줘야지 내가 어떤 거 들어가는지 알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주는 게 맞기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상세 견적서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일이 끊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은, 상세 견적서는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상세 견적서가 고객을 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업체 방어용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제 뭐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상세 견적서에 나오는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이 적는 상세 견적서는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가, 가끔 이래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품목의 샤시라고 하면, 아, 이게 들어가서 이런 거구나.
추측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문가 용어를 다 포함해서 쫙쫙 다 적는다. 이거는 고객이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품목을 적으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 위주의 고객분들이 있으면은 거의 60%가 아니야. 한 80%는 다 모릅니다. 이 모르는 거를 보여준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고객한테 신경을 써서 적어준다. 라는 의미 첫 번째.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다 적었으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용으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업체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방어수단을 제시하면은 고객이나 구독자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녹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녹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좀 더 일을 오래 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오늘 업체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고객분들도 이제 방어할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차피 인테리어 돈 많이 주고 했고 뭐 난 업체를 믿는다. 뭐 솔직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테리어 업은 약간 이제 동네 업체에서 대형화가 되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이제 대형 이제 음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제 같은 이제 음식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많이 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어, 금액에 팔아서 빨리빨리 이제 회전율을 시켜서 돈을 버는 방식을 많이 추구를 해요. 약간 지금 인테리어 업도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화가 돼서 이 고객한테 완전 이 니즈에 맞게 맞춤 형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맞춤 형식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인테리어를 1번부터 한 13번까지 표준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이 있는데 이거를 더 쪼개서 더 세분화 시켜서 고객한테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올인이 아니고 다음 현장에 가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동네 업체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한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많은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제가 현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객한테 신경을 못 써서 조금 미안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안 잡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대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직원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월급을 챙겨주려면은 한 현장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예약제로 잡아서 더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랑 계약했던 이 인테리어 대표는 만약에 계약을 하잖아요. 이 인테리어 대표는 계약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없어요. 그 현장에. 이 사람을 믿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작 다음날 현장에 없다고요. 직원들만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좀 수천 수억을 주고 일을 했는데 내 거를 집중 안 해준다.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자료를 다 줬다. 나를 다 자료 상세 견적서 다 줬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일해 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대표가 없는 현장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거면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공장이나 회사에 일할 때 좀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도 많고 이 시스템도 싫고 내가 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일 해야 되고 이 시스템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인테리어 대표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받고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뭐 목수 반장님은 내가 사이 안 좋은데 오늘 어떻게 일하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눈 가리개 식으로 시공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무 신경 안 쓰고 믿었다가 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뭐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책임감 없이 그만둘 수도 있고 시공하는 사람이 나는 뭐 이 현장만 있는 게 다른 현장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표가 와서 컨트롤 해주고 이런 형식이 아니면은 무조건 현장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 트러블 속에서 항상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바깥에 있는 고객분들이 이 녹음기를 들고 현장에 계속 가야 돼요. 이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할 때는 이거 1, 20만 원 하는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거를 녹음기 켜고 딱 들어가서 오늘 공사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진도 다 찍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해놨는데 이제 고객분들은 그거를 그냥 돈만 줬다는 이유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음기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을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녹음은 이제 업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업체용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뭐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뭐 주머니 뭐 다이아몬드 툴백 이거를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왼쪽에 차고 있는 이 포켓 주머니가 있어요. 포켓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빼고 넣고 이게 쉬워요 엄청. 이게 이제 LED 불도 안 보여요 키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켜놓고 그냥 일을 합니다. 8시간 동안 녹취가 돼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버튼이 눌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락 버튼을 걸면은 녹취는 계속되고 이 버튼이 눌러줘도 꺼지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항상 차고 일을 해요. 이제 저 같은 동네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세 견적서도 없고 거의 믿음으로 좀 일을 하는 경향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15년 하면서 내용 증명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 6번, 7번 받으면서 힘든 시기도 있고 지금도 조금 힘든 시기고 이 시기 속에 제가 그냥 선의로 하는 일들이 약간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뭐 고객분들이 이 선의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의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이제 의무가 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서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은 기억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녹취를 하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지만 법적 그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재판하는 그 장소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면은 상대방이 옛날에는 겁이 나서 그냥 뭐든지 다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꼭 회신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법적 그것도 없어요. 회신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진짜 재판까지 갈 사람은 내용 증명을 왜 보내냐면 나중에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 증명이 진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그까지 안 갑니다. 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거의 작으면 400부터 700까지 나오거든요. 그 비용을 감당할 방법도 없고 이 지금 바로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 귀찮음도 싫고 이래서 거의 안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AI 시대 제미나이나 챗GPT 쓰면은 거의 뭐 내용 증명은 우습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이나 업자분들은 꼭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꼭 녹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적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한 거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몇 번 쓰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기술자 출신의 1인 기업이에요. 웬만하면 한 현장에서 일을 끝내려고 하고 끝날 때마다 단계별로 일을 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공정의 인건비의 사람들을 좀 안 쓰려고 노력하고 저는 이제 일을 목수를 베이스로 한 5개, 6개 공정을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이제 보조들을 막 이제 직원을 뽑아서 저랑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녹음 같은 거 필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이 잠시 샜는데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 직원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아는 공정이 막 할 줄 아는 공정이 막 10개, 9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애한테 막 왜 이것도 못하냐? 나는 할 줄 아는데 왜 너는 못하냐? 약간 이상하게 유치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도 심하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녹음기를 키게 됨으로써 그런 약간 욕도 줄었습니다. 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은 욕을 생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잔소리 같은 거 하는 거를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좋은 의미로 사용해도 이렇게 좋은 거고 이 모든 거를 녹음하고 또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인테리어 수리할 때 우리 보통 공정이 13가지가 정도 돼요. 뭐 하이엔드 기준으로 하면 17가지 뭐 넘겠지만은 보통 아파트 올수리 같은 경우에 13가지 공정인데 이 13가지 공정을 할 때 공정 하나당 한 명이라 치면 13명, 저까지 합치면 14명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이제 모양이 제가 원이라고 치고 원이라 치면은 목수 반장님은 세모고 다일 반장님은 네모고 뭐 설비 반장님은 별이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 다른 모양끼리 만나서 한 모양을 만들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기술이 10년이고 사업이 10년이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10년이라고 했어요. 도합 경력 30년이 쌓여야지 어느 정도 일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컨트롤하는 방법이 아무리 베테랑 기술자라 해도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은 대형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동네 업체도 똑같은 처지가 뭐냐면은 전부 다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한 현장만 보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이런데 밑에 지금 공정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개할 때는 고객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팀이 있습니다. 전용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용 팀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전용 팀은 없고 이 사람들도 이제 고객한테 직접 가서 일을 해주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는 업체 사장님도 알기 때문에 두세 개씩 이렇게 미팅을 뭐 일정을 잡아서 일을 해주거든요. 제 일도 해주고 옆에 있는 업자 일도 해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현장에 한두 개씩 다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14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개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끝내고 저기 현장에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뭐 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온전히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꼰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또 이제 이 노가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기술자분들이 술을 먹고 안 나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뭐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약간 어차피 내가 일당으로 일을 해주는데 일당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월급쟁이도 아니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다음날 오는 사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따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14명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녹취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업체 사장이 그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그럼 증거 대발하면 녹취로 보여주면 됩니다. 또 이제 뭐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법적 이거를 더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젊은 업자나 뭐 나이 많으신 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런 포켓 주머니를 사셔서 못주머니를 벗고 일을 할 때도 이 포켓 주머니에 칼 있고 마카펜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샤프가 있는데 이 녹음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고 다니면은 웬만해서는 다 돼요. 칼만 있으면 뜯을 거 다 뜯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못주머니가 저한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녹취를 가지고 저희가 고객도 인테리어 업체도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녹취를 떠나서 나중에는 저는 현장에 블랙박스를 갖다 놓을 거예요. 블랙박스를 갖다 놓아서 이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인테리어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블랙박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다음에 현장에 블랙박스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